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잠시 1200불까지 올랐었던 비트코인, 지금은 9100불대까지 이렇게 1100불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많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하루 만에 40%가 넘게 올랐었는데 이 정도 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엊그제까지만 해도 66%대였는데 지금은 어느샌가 껑충 뛰어 올라가지고 68%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부터 떡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될 것인가?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속은 이렇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불쌍하게 타들어가고 있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에요. 개미들입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타지 않죠. 자, 아무튼 안타까운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일단 오늘 소식들 또 바로 한번 보고 뒤에서 비트코인 분석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집중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블록체인 관련된 발언입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또 이렇게 한번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블러먼의 CEO 브렌단 블러먼은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중국 전 세계의 선전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겠다라고 공표를 한 것을 선전포고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또한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 전면적 도입을 지지하겠다는 의미다. 이 미국도 비트코인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기술 도입 없이는 도태되게 될 것이다. 프리미티브의 창업자 도비완, 이런 발언은 두 가지를 암시하는데, 첫 번째는 디지털 위안화의 꿈을 이루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잠재 수요와 금융 당국 간 디지털을 연결하겠다라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짜오짱펑 CEO는 우리 모두는 블록체인 업체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나라들에게 또한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제13회 중국 전국 인민대표 상무위원회가 26일날 개최가 되었고요. 이 14차 회의에서 암호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이고요. 이 암호법은 암호기법의 적용과 관리를 규정화하고 암호화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중국 암호화 산업의 종합적이고 기본이 되는 법률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중국 소식과 더불어서 저스틴 선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는 자신의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블록체인은 모든 중국인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는 데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드디어 오랫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관종짓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트론이 1000억 달러 규모의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게 될 것이다. 자, 과연 이번에는 정말이 될 것인가? 이 작년만 해도 이런 식으로 몇 차례나 뻥카를 쳐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았었죠. 자, 그런데 올해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특히나 올해는 여러가지 개발에 집중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쩌면 이 1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파트너십 진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삼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테더가 트론 네트워크에서 4,500만 달러 규모의 테더를 추가로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도 나와 있듯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스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RC20에서 트론으로 옮기시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3천만 개의 트론 네트워크에서 다시 한번 테더가 또 발행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압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300만 정도의 USDT 테더가 두 번씩 각각 발행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관련 소식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트위터상에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기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이 해킹당했다고 가정해보자 롤백을 하면은 이 잃어버린 코인들을 복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 당신은 얼마만큼의 이더리움을 예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해킹을 당한 것을 절대로 롤백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이 비트코인 캐시도 그런데 해킹을 당한다 할지라도 롤백을 통해 가지고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 탈중앙화라는 단어가 무색해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컨센서스 재단의 글로벌 전략 총괄 콜린 마이어스가 이더리움 2.0 유효성 검사자가 되면은 이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으로서 매년 4.6%에서 10.3% 정도 이더리움에 관련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검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이더리움 소유 스테이킹 단위는 32개의 이더리움이고요. 지금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600만원 좀 넘는 그런 금액이 될 수가 있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비트와이즈의 CEO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브라가 페이스북에 개입 없이 출시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 암호화폐 친화적 국가에서 먼저 출시가 될 것인데 널리 보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은 뭐 본전도 못 찾을 수도 있겠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완전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엔 미국 SEC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이었던 존 리드 스타크가 이야기합니다.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한 암호화폐 산업 발전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SEC는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내린 최근의 결정을 봤을 때 예를 들어 텔레그램, 비트와이즈, ETF 승인 반려 등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소식이었죠. 암호화폐 결제 대행업체였었던 크립토 캐피탈의 CEO가 자금 세탁 혐의로 폴란드 경찰에 체포됐죠. 그래서 관련 거래 업체로 이름이 거론이 됐었던 거래소들이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크라켄 등이 있었는데 크라켄 측은 우리는 2017년까지 그들과 함께 일을 했지만은 그 후로는 더 이상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마약, 막 테러 자금 이런 쪽으로 연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면은 그 풍파가 크게 몰아닥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크루거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4시간 기준 최대 42%까지 상승했다. 이는 하루 기준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며 2011년 5월 10일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땡큐 차이나, 시주석은 진정한 크립토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엉덩이에 뽀뽀도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폼폴리아노, 모건 크릭의 공동 창립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 좀 해줘라.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고 중국이 모두를 구매하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될 것이다. 약간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나름 일리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어서 메가피 삼촌,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나서서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그는 비트코인이 2020년까지 200만 달러 정도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폼폴리아노가 이야기를 한 대로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이며 그 중에 700만 개의 비트코인은 영구 유실된 물량이다. 만약에 사토시가 없어지게 되거나 물량을 움직이지 않으면 추가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더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연 2020년도에 비트코인이 이 메가피가 이야기한 것의 절반이라도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존 메가피는 단순히 술에 쩔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다가오는 2020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비트코인이 약간 오르자 노보그라츠 이번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벡트 옵션 상품 출시 이후에 이 옵션 출시를 12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요. 이 출시가 되고 나면은 비트코인이 $10,000가 될 것이다. 어제 이미 $10,000 한번 찍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어가지고 톰리, 우리의 귀염둥이, 귀엽지는 않고 우리들의 찌그러진 영웅 톰리, 가장 좋은 비트코인 투자 전략은 존버다. 굉장히 원시적인 발언을 또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 투자는 매년 열흘의 기간 동안 최고의 이익을 낸다.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은 열흘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채 비트코인 투자를 강행하면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25%에 그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존버하라고 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급등하자 여러 매체에서 또 다루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벌써부터 비트코인이 $7,000를 다시 못 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랬냐면은 비트코인 연구원이자 온체인 분석가인 릭 자렘치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어서 하락 추세선이 붕괴된 후에 비트코인은 $11,300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남겼는데요. 확실히 비트코인을 보면은 정말 큰 하락 후에 이제 며칠의 갭이 있었지만은 거의 V자를 그리면서 크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7,000불 때는 영원히 빠이빠이가 될 것인가?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혼자서 이렇게 강해지면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되죠? 예,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알트코인이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다시 한번 뭉개지는 시간이 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분석가가 올린 비트코인 도미넌스 관련된 차트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락형 쐐기로 쭉 떨어지고 있다가 지금 막 치고 올라온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과거에도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도미넌스는 크게 상승을 했었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계속해서 도미넌스가 혼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은 정말 길을 못 펴고
구석에 짜부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추가로 비트코인 최근 상승에 대해서 거박스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상승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CME 선물 계약 만료다. 이는 전통적으로 큰 변동성을 야기했었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것이 바로 CME 계약 만료 기간을 나타내는 것과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이제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표입니다. 이 보시는 이 길다란 녹색 막대기가 보이시죠? 이때가 CME 계약이 만료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확실히 이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이 비트코인이 항상은 아니지만은 큰 변동성을 주로 보여왔었죠. 여기서부터 만료되고 크게 상승했다가 만료되고 다시 한번 상승, 만료되고 하락 후 상승, 만료되고 엄청난 하락, 그 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 만료가 되고 나서 어제였죠? 여기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실까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또 공유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번에 급등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한 랠리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 어제 비트코인 급상승에 이어가지고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됐는데 금액이 1억 5천만 달러가 약간 안 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더욱더 가파르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인 울프는 비트코인의 12시간 차트와 이동평균 수렴 발산지수 이 맥디가 지금 현재 대규모 강세 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펌프가 끝나면은 강력한 랠리가 뒤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낙관론을 또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시 또 소개를 해드렸었던 닉 자렘스크, 비트코인이 11,300불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CME 갭이 11,800불대에 있으니까 거기까지도 상승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조시레이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의 분석도 잠깐 보기로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에 이어서 저항선 레벨 밑에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9,000불 아래로 비트코인이 한때 내려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하지만은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이 상승량을 생각해보면은 이 정도 조정은 놀랍지 않다. 이 상승에 대해서 피보나치 비율을 적용을 해본다면은 비트코인은 8,821불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8,400불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안 내려가면 좋겠다. 8,800불 위에서 이제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꼬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꼬리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기는 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구간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가, 그 표를 확인을 해본다면 그다지 놀랍지 않은 것이,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던 곳에서 많이 팔렸고 관심이 집중이 많이 된 곳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 이런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내가 봤을 때 이번 상승을 시작으로 추세 전환이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9,600불 위에서 월봉이 마감된다면 좋겠다. 뭐 언제나 그렇듯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 여전히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이번 상승에 나온 볼륨을 봐봐라. 굉장히 인상적이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장대 양봉. 그리고 또한 이어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볼륨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괜찮다. 나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40% 이상 상승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상승 전까지 이 7,000불대까지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내가 봤을 때 이번 상승은 지난 4월에 있었던 그 상승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곧 비트코인이 9,500불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뚫고 그 위에서 비트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 라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남겨주었습니다. 자, 부디 조시레이저의 말대로 비트코인이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알트코인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 떡상에 이어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그런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미국 국가안전보장국, 그리고 미국 중앙정보국이죠. CIA에서 일을 했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인데요. 더 자세한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인데, 아무튼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어제 비트코인이 한 번에 막 2,000불 이런 식으로 슈퍼 떡상을 보여주니까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된 암호화폐 분석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익명의 분석가죠. 이 정도 추세로 간다면은 이런 상승이 몇 번만 더 나와주면은 2019년 10월까지 16,000불대 찍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필 사진,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에 한 명이죠. 자, 이 사진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트위터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제 비트코인이 한창 상승하고 있을 때 이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죠.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 못 믿으실 분들은 에드워드 스노든의 트위터 페이지를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텐데요. 이거 보십시오.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스노든이 뭐 이 익명의 분석가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사토시다 뭐 이런 말도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사토시라기보다는 비트코인 만들 때 함께 일을 했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더 신나는 것은 아닌가. 꿈과 희망이 가득한 비트코인의 환상의 세계입니다. 자, 일단 이런 재밌는 해프닝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부디 즐겁게 보시고 도움도 됐었기를 바랍니다. 그러셨다면 이제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